개발자 도구에서 렌더드 폰트를 참고하면 브라우저에서 최종 렌더링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속성 값을 피그마와 똑같이 맞춰도 디자이너들에게 폰트가 두껍다고 시비가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맥북의 서브픽셀 렌더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텍스트를 표시할 때 글자의 가장자리를 계단지지 않고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는 안티-엘라이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 아이템을 부착해서 모니터에 착 갖다 대보면 실제로 픽셀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RGB 색상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모습이 신기한데요. 안티-엘라이싱이 적용이 되면 계단지게 각진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니까 당연히 글씨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엘라이싱이 없는 맨 왼쪽 글자는 훨씬 더 얇아 보이는데요. 안티-엘라이싱에는 크게 그레이스케일 방식과 서브 픽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각진 부분을 메워준다고 했잖아요. 각진 부분을 메울 때 그레이스케일 방식은 흑백 TV처럼 그냥 동일한 색상으로 메워버리는 거고, 서브 픽셀 방식은 컬러 TV처럼 픽셀 하나하나의 색상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계단진 부분을 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브 픽셀 방식이 더 많은 픽셀들을 사용하게 되어서 그레이스케일보다 두껍지만 조금 더 깔끔하고 선명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렌더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기준으로 윈도우에서의 텍스트보다 맥에서의 텍스트가 더 굵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피그마랑 다르다고 클레임을 걸게 되는데요. CSS에 한 줄만 추가를 해주시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맥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이 적용되어서 조금 더 피그마스럽게, 조금 더 글씨가 얇아 보이게 되고 디자이너들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드로 한 줄로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그마에서는 폰트를 어떻게 렌더링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피그마는 폰트의 글리프 패스라는 벡터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사실 정확히는 이미지는 아니고 자체 렌더링 엔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캔버스를 띄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만든 글자는 피그마에서는 사실 이미지에 가까운 정보로 렌더링이 되고, 맥에서는 두툼하게 렌더링이 되고, 윈도우에서는 또 얇게 렌더링이 되는데, 이거를 코드 한 줄로 맞출 수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피그마 공식 문서에서는 우리는 커스텀 렌더링 엔진을 쓰고 있고 브라우저랑 OS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다르게 렌더링 된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MDN에서도 일단 이 폰트 스무딩 속성은 맥 OS에서만 동작을 하기도 하고, 이 속성은 표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do not use it on production, 프로덕션에서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브라우저별로도 다르고 OS별로도 다르고 심지어 옛날 맥북과 최신 맥북도 다르게 렌더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개발판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표준이라 미래 보장도 안 되고 실제 렌더링 결과물을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폰트 스무딩 속성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시비가 걸렸다면 MDN과 피그마 공식 문서를 보여주면서 렌더링에 영향을 적게 받는 폰트로 변경하거나 폰트 웨이트를 줄여보자고 제안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일단 폰트 스무딩을 적용시켜서 마치 잘 고쳐진 것처럼 해두고 이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꿔둔 거라고 밑밥을 잘 깔아두시면 나중에 현명하게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